안녕하십니까.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 박주성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차세대, 현대화, 리프레시 등의 이름으로 전산실, 즉 데이터 센터의 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데이터 센터를 말할 때 SDDC가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DX 시대를 위한 IT 운영 전략 변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우선 과거의 데이터 센터 운영 환경을 알아보겠습니다. 과거의 데이터 센터 운영 시에는 하드웨어와 필요한 솔루션을 구축해 놓고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맞췄었습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구매, 디자인, 구축, 테스트, 적용, 장애 처리의 프로세스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는 시장의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충족하기에 많은 인력, 시간, 자원을 필요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운영 방식은 과거와 같이 한정된 비즈니스 요청사항을 기구축된 시스템에 맞추어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기에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비즈니스 환경은 이와 다릅니다. 데이터 기반의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로 인해 현재의 기업들의 니즈는 빠른 의사결정에 따른 시장 진입으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해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남들보다 빠르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통해 빠른 결과를 내야지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따라갈 수 없는 환경에 놓이게 되었으며 환경 변화의 중심에 IT가 놓여 있습니다. IT 부서는 기업 입장에서 예산을 가져다 사용하는 부서에서 비즈니스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핵심 부서가 되어 있으며 그 중요성은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IT 운영 담당자들은 한정된 IT 자원, 예산, 인력 및 시간을 이용해 기존 레거시 시스템의 운영뿐만 아니라 신규 시스템을 도입하여 더 유연하고 민첩한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현재 데이터 센터 운영 담당자들의 고민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열해 보았습니다. IT 업무의 확장으로 갈수록 복잡해지는 운영 업무, 기구축된 시스템에 대한 낮은 사용률, 매년 늘어나는 시스템 유지 보수 비용, 매번 반복되는 인프라 변경 및 PM 업무, 한정된 비용 인력으로 인한 업무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데이터 센터의 운영 비용을 절감해야 하며 신규 사업을 위한 IT 업무 추가가 필요합니다. 데이터 센터의 IT 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기존 시스템의 유지 보수 비용으로 70% 이상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으며 데이터 센터 운영 환경 개선이나 신규 업무용으로 투자되는 예산은 30%밖에 되지 않고 있어 데이터 센터 운영에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충분하지 않다는데 그 문제점이 있습니다. 과거의 데이터 센터 운영 방식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데이터 센터는 크게 자원과 자원을 이용해서 운영되는 플랫폼, 그리고 사람, 조직, 적절한 정책과 프로세스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대부분 플랫폼은 웹, WAS, DB 형태의 3티어 구조이고 여러분의 대부분의 업무도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3티어 업무들은 단순하게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자원을 사용하고 특별한 자원이 아닌 단순하게 연산하고 저장하고 통신한다라는 기술 구조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었습니다. 업무를 배포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용량과 성능을 관리하고 이벤트를 모니터링하다가 장애가 발생했을 때 대응한다라는 프로세스 하에서 역할별로 조직이 나눠져서 단계별로 업무를 처리하는 구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운영 환경에서 IT 엔지니어들은 데이터 센터 시스템 구성에 필요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먼저 구매해 설치하고 비즈니스 니드를 맞추어 운영, 유지, 보수하는데 전체 자원의 80%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디지털 엔터프라이즈는 전보다 복잡한 서비스와 많은 IT 자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존 레거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클라우드 네이티브 업무를 함께 운영해야 하며 대규모 데이터를 베이스로 한 신규 업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러한 엔터프라이즈 IT 환경을 기존 데이터 센터 운영 방식으로는 대응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변화하는 비즈니스 요구에 맞추기 위해 IT 운영자들은 어디에 집중해야 할까요? 기존 데이터 센터 운영 업무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설치,
배포, 테스트, 장애 조치, PM 등의 업무를 최소화하고 비즈니스 개발, 프로세스 개선 등의 고부가가치 업무에 집중해야 합니다. 기업의 니즈는 단순 서비스를 넘어 블록체인, 빅데이터, 데브옵스, 사물 인터넷, 스마트 워킹, 인공지능 등 시간과 품질이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현재의 IT 시장 상황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는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이라는 4가지 기술에 대해서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각각을 개별적인 기술로 보기도 하지만 데이터를 생성하고 소비하는 데이터 라이프 사이클을 한 축으로 이어서 보면 각각의 기술이 아니라 모든 기술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생성되는 영역이 변하고 데이터를 저장하고 공유하고 분석하는 영역 역시 변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소비하는 영역 역시 모바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데이터 라이프 사이클에 해당하는 모든 영역에 대해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클라우드는 이러한 디지털화를 위한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서 변화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의 데이터 센터는 데이터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기존에 다루지 않던 다양한 데이터를 담아야 하고 그 데이터를 통제하고 분석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내야 하는 다양한 플랫폼들이 우리 데이터 센터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3Tier 업무와 새로운 디지털 업무가 공존하다는 것을 의미하면서 기존 업무와 달리 디지털 업무들은 기존 업무 자원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다른 형태의 연산을 위해서 CPU뿐만 아니라 GPU와 같은 자원을 필요로 하기도 하고 다양한 데이터들을 저장하고 처리하기 위해서 플래시 미디어뿐만 아니라 NVMe, 옵테인과 같은 새로운 미디어를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가상화를 가속화하거나 연산과 저장을 가속화하는 네트워크 기술들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기존과 다른 형태의 자원을 어떻게 빠르고 유연하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새로운 플랫폼이 들어오고 그 플랫폼에서 필요로 하는 새로운 자원들 역시 데이터 센터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지속적인 운영 관리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업무, 이것들이 자동화되어야 되지만 이렇게 변화되는 환경에서도 효율적인 운영 관리가 필요합니다. 기존 업무와 새로운 업무를 필요로 하는 자원을 쉽게 확보하고 확보된 자원을 민첩하고 다양한 플랫폼에게 제공하고 이 모든 부분들을 자동화할 수 있는 기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시장에서는 SDDC가 데이터 센터 운영에 적합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환경을 고려해 저희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에서는 차세대 데이터 센터 모델을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컴퓨팅, 스토리지, 네트워크, 보안 등 IT 인프라의 모든 구성 요소를 추상화하여 구현하는 인프라를 자동화하고 통제 관리하는 데이터 센터 모델입니다. IT 운영 관리자는 템플릿과 API를 사용하여 물리적 인프라를 간편하게 관리하고 인프라 구성 및 수명 주기를 운영을 정의하고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SDDC로 구성된 데이터 센터는 클라우드로 관리, 플랫폼을 통해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구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퍼블릭 클라우드와 연동,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구축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점은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보안과 같은 인프라에서 하는 일, 우리 업무 자체를 어떻게 자동화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하는 일, 업무 자체를 프로그램을 통해서 단계별로 자동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클라우드 관리 시스템인데 기존의 클라우드 관리 시스템은 서버에 관련된 업무만 자동화하고 승인하도록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업무를 자동화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스토리지, 네트워크, 보안 영역이 물리 장비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SDDC로 모든 영역을 구성한다면 모든 영역에서 API를 제공하게 되고 이것은 각각의 영역에서 수행하던 우리의 업무를 모두 자동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SDDC 구현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센터의 기본 구성 요소인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는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각 기능이 정의되어지며
하이퍼 컨버지드 시스템상에서 동작하게 됩니다. 다른 형태의 연산, 저장과 네트워킹이 가능한 하이퍼 컨버지드를 기반으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보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원이든 설계, 검증, 구성 형태로 사용하고 동일한 아키텍처로 확장되는 이러한 형태의 자원 확보 방법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이퍼 컨버지드 어플라이언스 상에서 서비스, 기능, 정책을 유연하게 배포, 이전, 회수가 가능하게 됩니다. 하이퍼 컨버지드 시스템은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기능을 소프트웨어 정의로 추상화하여 가상화 플랫폼을 사전 구성한 어플라이언스입니다. 해당 어플라이언스는 초기 구성 후 필요에 따라 스케일 아웃 형태로 증설하여 시스템을 구성하게 됩니다. 만약에 100만 IOPS의 성능을 낼 수 있는 스토리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10만 IOPS 성능을 보유한 하이퍼 컨버지드 10노드를 가지고 시스템을 구성하면 위와 같은 성능의 스토리지를 보유하게 됩니다. 또한 하이퍼 컨버지드 내에 필요 물리 네트워크 포트를 구성하고 네트워크 기능을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하면 하이퍼 컨버지드를 네트워크 장비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결국 하이퍼 컨버지드 구성을 통해서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장비를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구성된 SDDC 시스템은 기존 레가시 시스템에 비해 30% 이상의 투자 비용 절감, 60% 이상의 전산 시 상면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으로 나눠져 있는 엔지니어의 구분을 없애서 효과적인 운영 인력도 가능해집니다. 또한 스케일드 아웃 형태로 하이퍼 컨버지드 노드 증설이 가능하므로 필요한 만큼 확장성 및 성능을 보장하고 SDDC 캐시, NVMe, GPU 등을 장착을 통해서 업무에 적합한 높은 성능의 시스템 구현도 가능합니다. SDDC는 다양한 방식으로 시스템의 가용성 및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레가시 방식에서는 데이터 보호를 위해서 별도의 2대 이상의 외장 스토리지와 복제 솔루션 그리고 인프라를 구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를 소프트웨어 정의로 구성할 경우 데이터는 하이퍼 컨버지드 노드에 오브젝트 방식으로 분산 저장하고 시스템 장애 시에도 데이터가 유실되지 않도록 구성할 수 있으며 기존 시스템이 보유하고 있는 가용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설정에 따라서 데이터에 대한 2벌, 3벌 복제, 렉 장애 방지, 데이터 센터 간 데이터 복제 등 원하는 레벨의 시스템 가용성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IT 관리자가 반복적으로 하는 업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IT 자원을 확보하는 방식은 물리적으로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장치들을 렉에다 일단 장착을 하고 설계한 뒤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구성하는 형태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SDDC의 경우 이러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반복적인 업무들을 제거해서 새로운 형태의 인프라 민첩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미 사전에 설치 구성된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자원들을 단순하게 렉에 쌓아서 케이블을 연결한 다음에 필요한 자원들을 묶어서 원하는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매번 반복적으로 해왔던 설치 구성 검증 단계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구매에 장착 후 사용하는 새로운 형태의 자원 확보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SDDC 구성 시에 정책을 담당하는 컨트롤 패널과 데이터가 처리되는 데이터 패널 영역으로 분리하게 됩니다. 컨트롤 패널 영역에서는 자원을 할당하고 권한을 주고 보안을 설정하며 배포 회수하는 등 인프라 정책과 데이터 센터의 운영 정책을 담당시키게 되며 데이터 플랜에서는 물리적인 인프라 영역을 가상화하여 통합하고 소프트웨어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이런 기능을 통해서 서비스, 인프라, 정책 간의 상호 의존성을 낮춰서 시스템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SDDC는 자동화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을 자연스럽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인프라를 SDDC 환경으로 바꾸면 모든 서비스 환경은 가상화되고 이 인프라를 구성하는 IP, 보안 정책, 패치 레벨 등은 표준화되어서 자동으로 배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환경을 통해서 물리적인 리소스 제약을 넘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인프라 환경이 구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전산센터를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에서 소프트웨어화된 인프라를 손짓고 필요에 따라서 퍼블릭 클라우드로 이관할 수 있는 기능도 가능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업무 자동화 부분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업무 자동화를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SDDC, SDS, SDN 기술이 적용되어 모든 영역에서 API가 제공되도록 설계를 하고 기존에 수동으로 하던 다양한 작업들을 API를 통해서 자동화할 수 있도록 아키텍처 수립이 가능한 것입니다. 내부에 있는 운영 정책들과 소프트웨어로 제공되는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보안 등의 자원을 합쳐서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고 이를 서비스 카탈로그로 등록을 해서 사용자들이 필요할 때 즉시 자동으로 배포되어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가 가능하므로 반복적으로 수행해왔던 업무를 비즈니스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플랫폼들로 설계를 해서 고객들이 업무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시장에서 SDDC 구성의 기본 인프라는 하이퍼 컨버지드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하이퍼 컨버지드 어플라이언스인 UCP 포트폴리오는 통합 클라우드 관리를 위한 유연성을 보장하고 더 빨라진 프로비저닝, 세파나와 같은 어플라이언스 장비에 대한 워크로드 공식 지원, 인텔의 차세대 서버용 프로세스로 최신 리프레시된 라인업을 지원하고 있으면서 무중단 업그레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확장 가능한 다양한 기능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수명 주기 관리 또는 데이터 센터 현대화를 위한 정책 기반의 자동화, SDDC 전반에 걸친 일관적인 경험 지원 등 고객들의 디지털 업무의 혁신을 제공할 수 있도록 효성 인포메이션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SDDC 운영할 때 IT 운영자들이 얻을 수 있는 이점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기존의 레가시 데이터 센터의 서버는 평균 사용률이 15% 미만입니다. SDDC는 CPU와 메모리와 같은 물리적인 하드웨어에서 자원과 서비스를 분리하여 필요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리소스 풀을 생성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한 운영 자동화를 통해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 인프라 관리, 자동화, 서비스 오케스트레이션과 같은 툴을 통해서 인프라를 관리하고 실시간으로 리소스를 프로비저닝함으로써 운영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컴퓨팅 가상화에 있어서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가상 머신 및 컨테이너 환경을 배포하여서 운영 효율화를 높임으로써 전체 시스템의 사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의 경우는 현재 파스, 데브옵스, 마이크로 서비스를 주로 사용되나 애널리틱스, AI 또는 범용 시스템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스토리지 영역을 알아보겠습니다. 스토리지 영역에서 성능과 용량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새로운 업무를 구성할 때 우리는 성능과 용량에 따라서 스토리지를 구매하고 합니다. 만약에 레이드 1으로 구성을 해서 성능과 과형성을 확보하고 다른 스토리지는 레이드 5로 구성해서 데이터를 담아야 된다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두 가지 다른 타입의 스토리지 운영 중인 상황에서 레이드 1으로 구성된 스토리지가 자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레이드 5로 구성된 스토리지 자원을 가져다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레이드 5로 구성된 스토리지를 온라인상에서 필요하다고 레이드 1으로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SDD 환경하에서는 하이퍼 컨버지드에 필요한 만큼 필요한 타입의 디스크를 장착하고 네트워크로 연결한 뒤에
하나의 데이터 저장소로서 인식시키게 되면 이 해당 저장소가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지고 업무를 생성할 때 가용성과 고객이 원하는 용량에 맞게 디스크 옵션을 통해서 원하는 형태의 저장소 생성이 가능합니다. 원래 RAID1이라는 옵션을 사용해서 업무를 생성하면 복제본을 만들어서 두 번을 저장하고 RAID5라는 옵션을 선택하면 업무를 생성하면 원본과 패러티를 저장하는 방식으로 저장소를 저장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저장소의 가용성과 용량을 생성 당시에 인위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운영 중인 상황에서도 데이터에 대한 가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 RAID5를 RAID1으로 병행할 수 있으며 반대로 RAID1을 필요에 따라 RAID5로 온라인상에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저장소의 원본의 복제본을 만들고 기존에 있던 패러티를 삭제함으로써 온라인 중에도 이와 같이 가용성과 용량에 따라 필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네트워크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흔히 업무 이동성을 얘기할 때 데이터 복제와 통신을 위한 네트워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DR 상황을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서비스가 외부에서 접속돼서 정상적으로 동작이 돼야지만 DR에 대한 복구가 종료되는 것으로 시장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데이터에 대한 동기화뿐만 아니라 외부 접속에 관련된 네트워크 또한 정상적으로 빠르게 복구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상적으로 업무 시스템 내부에 개발되는 어플리케이션들은 IP를 변경할 수 없어서 통신을 위해서 네트워크 변경 작업을 다시 작업을 해야 되며 이 작업이 쉽지 않다고 현업 담당자분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업무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고정 IP가 업무 시스템의 위치가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관련된 네트워크 기능과 정책과 함께 원활하게 변경되어야 한다고 SDDC 구성 요소에서는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앞에 스토리지에서 보셨던 것과 같이 하드웨어의 정책이 묶여있는 구조에서는 어렵습니다. 통상적으로 네트워크 장비에 네트워크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책을 설정하게 되고 그 장비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 장비뿐만 아니라 정책이 함께 사라지기 때문에 해당 정책에 대해 새로 설정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정책을 별도의 컨트롤러에서 가지고 있다가 일괄적으로 특정 시스템 위치가 변경돼서 정책이 없어졌을 경우 컨트롤러에게 물어보고 그 컨트롤러가 즉시 관련된 정책을 내려준다면 이러한 정책 이동에 대한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입니다. 이렇게 업무에 대한 이동성을 확보하고 재복구와 관련된 네트워크 자동화 부분을 위해서 데이터 센터 간 SDN이 결국 네트워크 가상화가 구현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SDDC 환경에서 IT 관리자는 어플리케이션 및 개발팀 요구에 맞게 필요한 리소스를 즉시 공급할 수 있어야 되면서 어플리케이션 요구사항에 따라 인프라 자원을 자유자재로 늘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좀 더 유연한 운영 환경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시보드를 통해서 자원 관리가 가능하므로 IT 사용자는 인벤토리 및 상태를 확인하고 지능형 소프트웨어로 모든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인프라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SDDC는 일관성을 보장하는 반복 가능한 템플릿으로 자동화한 프로비저닝을 지원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컨버저블 인프라를 통해서 베어메탈, 가상화 및 컨테이너화된 모든 워크로드에 리소스를 풀링해서 사일로를 제거하고 오버 프로비저닝 기능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운영자 관점에서 앞에 드렸던 운영 모델이 적용된 이후에 어떻게 운영되는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T 운영 관리자는 성능, 용량, 가용성, IP에 대한 이동성, DR 등 모든 여건이
사전 구성된 SDDC 인프라를 통해서 자원을 확보하게 됩니다. 대규모 데이터 센터의 경우는 리스파인 구조의 아키텍처를 적용해서 안정적이고 확장에 최적화된 형태를 가져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확보된 자원을 가지고 논리적인 클라우드 영역을 만들고 다양한 정책들을 수립하고 적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 업무에 필요한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보안 및 정책이 반영된 설계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다양한 플랫폼을 카탈로그 형태로 등록하고 사용자는 포털을 통해서 해당 카탈로그를 요청한 후 자동으로 배포되는 플랫폼과 환경을 제공받게 됩니다. 그 이후 물리자원과 논리적으로 생성된 자원을 통합 관리하고 성능, 용량, 장애, 이벤트 등을 예측 분석 가능한 AI 기반으로 운영 관리를 하게 됩니다. 기존의 정보와 새로운 데이터가 공존하는 오늘날 IT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데이터 센터를 단계별로 현대화하고 인텔리전트 데이터 거버넌스 및 데이터 주도 인사이트를 적용한 비즈니스 혁신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기업의 필수 요소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전 설계된 소프트웨어 정의 인프라를 활용해서 지사나 다중 데이터 센터 또는 퍼블릭 클라우드를 아우르는 통합 데이터 환경으로 손쉽고 민첩한 인프라를 확장하고 자원 활용, 통합 관리, 자동화를 통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비즈니스 경쟁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의 기업은 데이터 센터를 현대화하는 방법을 정확히 알아야 하며 이를 현재 데이터 센터 환경에 최적화할 수 있는 솔루션과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은 고객 환경을 면밀히 분석해 SDDC로 가기 위한 훌륭한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에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모든 내용들을 직접 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DX센터라는 SDDC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DX센터에서는 기업들이 온프레미스 및 클라우드 환경에서 데이터 수집 및 저장, 관리, 처리, 분석 과정을 효율화하고 보안 요구사항을 원활히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엔드투엔드 솔루션뿐만 아니라 빅데이터, 컨테이너, 블록체인 어플라이언스 등 당사가 제공하는 최신 IT 인프라 기술에 대한 데모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DX센터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들을 가지고 직접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리며 제가 준비한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